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이에요. 여러분, 공항에서 발이 묶여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당 200mm 폭우. 활주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하나둘 꺼졌고 수천 명의 승객은 인천공항 안에 갇혔어요. 서울 도심은 침수됐고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대부분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공항 고속도로도 철도도 끊겼죠. 인천공항은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은 절망했어요. 이 상황이면 공항 문 닫아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단 30분 후 세계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폭우를 뚫고 이륙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CNN, BBC, NHK가 긴급 속보를 냈고 전 세계 SNS가 들끓었습니다. 해시태그 미라클30이 트렌딩에 올랐어요. 오늘 폭우 속에서 일어난 인천공항 30분의 기적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미국에서 항공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이번 한국 출장은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공항들에 대한 제 평가는 냉정한 편이에요. 효율적이긴 하지만 기계적이다, 그 정도였죠. 조카 마크가 함께했습니다. 12살 동양계 미국인인 이 아이에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곳곳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이모, 여기 정말 깨끗하다. 로봇도 있어. 마크가 청소 로봇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오후 2시 40분이었어요. 갑자기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소나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창밖 하늘이 순식간에 먹물을 쏟아부은 듯 검게 변했습니다. 시간당 200mm. 이건 폭우가 아니라 재난이었어요. 활주로가 물바다로 변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전광판이 깜빡이더니 빨간색 지연 표시로 도배됐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모두 마비. 인천공항도 전면 폐쇄 직전이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이모, 무슨 일이야?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침착한 척했죠. 괜찮아, 잠깐 기다리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NASA에서 일하던 시절 허리케인 때문에 공항이 사흘간 마비됐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창밖을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정도 비면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텐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고개를 저었죠. 서너 시간으로 끝나나? 저 물 빼는 것만 해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항 밖도 마비됐다는 거예요. 공항 고속도로 침수, 철도 중단, 다른 공항 모두 폐쇄.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서울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섬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마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러다 죽는 거 아냐?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개지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죠. 저는 마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대기실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승객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다투듯 통화했죠. 아이들은 울었고 노인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움직이며 뭔가를 확인하고 무전을 주고받았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 외국인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황이면 공항 문 닫아야 정상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조용하지?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분명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직원들의 표정에선 패닉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준비된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활주로는 완전히 잠겼고 비행기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공항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대기실 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고성이 터져나왔고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각국 승객들이 저마다 직원들을 에워싸고 항의했습니다.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마크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공황 발작 초기 증세였죠. 저는 급히 직원을 불렀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필요해요. 직원이 무전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지시 대기 중입니다. 뭘 기다린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죠.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건 방치입니다. 저는 따져 물었어요. 대응 시스템은 어디 있죠? 당신들 매뉴얼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공보안 전문가로서 저는 위기 상황 프로토콜을 잘 알았어요. 이런 혼란은 시스템 부재의 전형적인 징후였죠.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재난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제 머릿속에 과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NASA 시절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였죠. 공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었어요. 승객들은 며칠간 발이 묶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죠. 완벽한 시스템 같은 건 없다고요. 마크가 제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모 무서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마크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5개 국어로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또박또박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측 가능한 대응 범위 아닙니다.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피커를 올려다봤죠.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안내가 아니었어요. 훈련된 목소리였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매뉴얼을 완벽히 숙지한 사람의 목소리. 제 전문가적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이제야 제대로 본 거였죠. 그들은 패닉하지 않았어요. 각자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외국인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 실시간으로 한 거야? AI 같은데? 옆 사람이 대답했죠. 아니야, 사람 목소리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통제된 대응이 가능한 거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마크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방송을 듣고 안심한 것 같았어요. 이모, 우리 괜찮을 것 같아.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저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대기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성과 울부짖음은 잦아들었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눈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동선, 의사소통 방식, 시간 배분.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의 냄새가 나.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처음으로 이 공항을, 이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도 함께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워 보였던 동선들이 이젠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통제된 기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한 직원이 대형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엔 활주로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물이 차오른 깊이, 배수 속도, 기상 변화 예측.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건 위성 연계 시뮬레이션급인데. 제가 모르게 중얼거렸죠. NASA에서 봤던 수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기상 예측, 실시간 데이터 분석, 다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까지. 민간 공항에서 저런 걸 운용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군사시설이나 우주센터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공항에선 상상도 못할 인프라죠.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배수팀 대기, 2번 점검팀 스탠바이, 3번 복구팀 루트 확인. 정확한 지시였어요. 각 팀의 역할이 명확했고 타이밍도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방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포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업팀이었죠.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저 포구 속으로 들어간다고? 옆자리 승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유리창으로 모여들었죠.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 악천후 속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요. 마크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이 우리 구해주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이건 준비된 대응이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즉흥 대응이 아니었어요. 매뉴얼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까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다른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슈퍼컴퓨터 처리 화면이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 해양 데이터, 교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거였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 시스템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이건 국가 인프라 수준의 투자가 아니면 불가능했죠. 외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군사작전 수준인데 평상시 연습이 아니면 저렇게 못 움직여. 우리 공항이었으면 진작 셧다운 선언했을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공항도 이런 대응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히드로도 JFK도 창의도 아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의료팀이 대기 중입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드디어 마크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죠. 의료진이 마크를 체크했습니다. 공황 증세가 있었군요. 괜찮습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이었어요. 마크는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지만 활주로에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수 차량이 움직이고 점검팀이 곳곳을 확인했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멈추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씨와 싸우고 있어. 마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요. 오후 4시 52분이었습니다. 전체 방송이 울려 퍼졌죠. 지금부터 30분 긴급 복구 작전을 시작합니다. 대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방금 30분이라고 했어? 다른 사람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30분? 저 물바다가 된 활주로를 30분 만에 복구한다고?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됐죠. 하지만 공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배수 차량 3대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포구를 뚫고 활주로로 진입했죠. 뒤이어 마찰제 살포차, 표면 점검차가 따랐어요. 총 3개 복구팀이 서로 다른 루트로 움직였습니다. 저걸 봐. 한 승객이 창을 가리켰어요. 모니터에 타이머가 떴습니다. 30분 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29분 59초, 58초, 57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죠.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고 올림픽 경기처럼 긴박한. 각 팀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동기화됐습니다. 1번 팀이 배수를 시작하면 2번 팀이 바로 그 뒤를 따라 표면을 점검했어요. 3번 팀은 마찰제를 살포하며 최종 마무리를 했죠. 초 단위로 계산된 동선이었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바빴어요.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붙어 각 항공편의 우선순위를 재편했습니다. 어떤 비행기를 먼저 띄울 것인가, 착륙은 어느 순서로 받을 것인가. 저는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제 뉴욕행 편명이 1차 재가동 대상에 포함돼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도 곧 뜰 수 있대. 마크에게 말했죠.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5분 남았습니다. 배수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물이 활주로 양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설계된 배수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죠. 3중 배수 체계라고 했던가요? 지하 깊숙이 파인 배수로들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한 외국인 승객이 감탄했습니다. 저 배수 속도 봐. 우리 공항은 저렇게 못 배. 옆 사람이 맞장구 쳤죠. 설계 단계부터 달랐던 거야. 저건 돈 몇 배 더 들여야 가능해. 20분 남았습니다. 표면 점검이 시작됐어요. 특수 장비가 활주로를 스캔했습니다. 균열, 이물질, 마찰 계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컨트롤 타워로 전송됐죠. 직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어구역 클리어, B구역 진행 중, C구역 스탠바이. 군대식 보고였어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마찰제 살포가 진행됐어요. 비행기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수 화학 물질을 뿌렸습니다. 정확한 양, 정확한 위치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야. 완성된 시스템이야.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반복했을까요? 10분 남았습니다. 최종 점검이 시작됐어요. 점검차가 활주로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명, 표지판, 유도선. 하나하나 체크했죠. 승객들이 모두 창가로 모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올려야겠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5분 남았습니다. 복구팀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작업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배수 차량들이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최종 확인 신호가 왔습니다. 동쪽 활주로 사용 가능.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1분 남았습니다. 전체 방송이 울렸습니다. 복구 완료. 운항 재개 준비. 타이머가 멈췄어요. 29분 58초.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대기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마크가 제 목을 껴안았어요. 이모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었어요. 한나라의 역량이었고 시스템이었고 사람들의 헌신이었죠. 창밖으로 첫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오후 4시 58분이었습니다. 동쪽 활주로 절반이 복구 완료됐다는 방송이 나왔죠. 점검 차량이 최종 확인을 마치고 사용 가능 신호를 보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살아났죠. 첫 번째 비행기가 움직였어요. 루프트한자 항공기였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진입하더니 가속을 시작했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모든 승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비행기가 박차고 올라갔어요. 폭우를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제트음이 대기실까지 울려 퍼졌죠. 그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울먹였죠. 돌아갈 수 있어. 정말 돌아갈 수 있어.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항공 전문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공항을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마크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우리가 다음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곧 탈 수 있어. 공항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착륙이 동시에 재개됐어요. 한쪽에선 비행기가 이륙하고 다른 쪽에선 착륙이 진행됐죠. 싱가포르 항공이 착륙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비행기가 뒤따랐어요. 상하이발 항공기도 순차적으로 도착했죠. 단 하나의 활주로로 이착륙을 동시에 운영하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저게 가능해? 옆자리 승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보통은 안전상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정밀한 타이밍 조절과 컨트롤 타워의 완벽한 지휘로 동시 운영이 가능했죠. 외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공항은 비 소식만 떠도 닿는데. 맞아, 눈 조금만 와도 셧다운이야. 여긴 뭐가 다른 거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뭐가 다른지.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날씨를 핑계 삼지 않았어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죠. 정면으로 맞서 해결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뉴욕행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였죠.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우리야. 진짜 가는 거야. 아이는 아까 공황 발작을 겪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들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이었죠.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비행기를, 다음 승객을, 다음 상황을 준비하며 지친 기색 하나 없이요. 탑승구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긴장이 풀렸어요. 마크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모, 아직도 비 오는데 우리 뜨는 거야? 저는 대답했죠. 응, 비가 멈추지 않아도 비행기는 움직여. 여기선 그게 가능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복구팀이 보였어요. 여전히 폭우 속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 덕분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속이 시작됐죠. 비행기가 빠르게 달렸어요. 바퀴가 지면을 박차고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었어요. 폭우를 뚫고 구름을 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마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한국 정말 대단하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대단해. 객실 안에선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경험한 일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진, 동영상, 실시간 게시물. 이 이야기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누군가 준비했고, 누군가 훈련했고, 누군가 믿었던 거라고. 시스템을, 사람을, 가능성을. 30분. 그 짧은 시간이 제게 보여준 건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 12분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대기실 전광판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까까지 빨갛게 빛나던 지연 표시들이 연이어 초록색 탑승 중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륙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주변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벌써 올라왔어. 해시태그 봐. 옆 사람이 물었죠. 뭐라고 떠? 미라클 30분 표준, 인천 기준. 전부 트렌딩 올라갔대. 저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가 난리였어요. 전 세계 승객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한 영상과 사진이 넘쳐났죠. 폭우 속 복구 작업, 타이머 화면, 비행기 이륙 장면. 댓글도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30분 만에? 인천공항 미쳤네. 우리 공항은 상상도 못해. 이제 환승은 무조건 인천이다. 마크가 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이모 봐. 여기도 나왔어. 주요 언론사 속보였어요. CNN, BBC, NHK 모두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CNN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30분 만에 정상 운항 복구. 세계 최초 수준. 기사를 클릭해 읽었어요. 외신 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BBC는 더 상세했습니다. 기록적 폭우 속 이뤄낸 기적. 인천공항의 위기관리 시스템 세계 공항업계 주목. 전문가 인터뷰까지 실렸어요. NHK는 일본어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대충 해석해보니 일본 공항들과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네다나 나리타도 이런 상황에선 장시간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광경이 생생했습니다. 폭우 속을 뚫고 움직이던 사람들, 초단위로 진행되던 작업, 포기하지 않던 의지.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억양의 영어였어요. 당신도 방금 그거 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기지 않았어요. 프랑스 승객이 웃었습니다. 저는 샤를드골 공항 근처에 살아요. 거긴 눈만 조금 와도 난리가 나죠. 오늘 본 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죠. 다른 승객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을 자주 이용해요. 거긴 안개만 껴도 몇 시간씩 지연되거든요.
근데 여긴 저 폭우 속에서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각국 공항의 한계, 인천공항의 차별점, 시스템의 중요성. 모두가 한마디씩 보탰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국가야. 단순히 시설이 좋다거나 직원이 친절하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죠. 기장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번 이륙은 인천공항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객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자발적인 박수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감사함을 느꼈던 거예요. 마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우리 다시 한국 올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이모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야.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사건 공유를 넘어 토론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시스템의 힘이다. 돈만으론 안 돼. 사람과 훈련이 뒷받침돼야 해. 한국은 뭔가 다른 게 있어. 국민성인가 시스템인가? 저는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돈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책임감, 프로페셔널리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먹을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저는 항공보안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공항을 평가해왔죠.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요. 하지만 오늘 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인천공항을 기계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건 효율이었고 완성도였고 책임감이었으니까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겠다고. 전문가로서, 목격자로서. 세상은 이런 사례를 알아야 한다고. 30분. 그 시간이 보여준 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준이었고 새로운 좌표였어요. 비행 중이었습니다.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승객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기장 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륙은 인천공항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30분 만에 복구,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또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더 길고 뜨거웠습니다. 몇몇 승객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좌석 앞 모니터를 켰습니다. 기내 뉴스 채널을 돌렸어요. 놀랍게도 인천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제뉴스가 된 거였죠. 화면에 인천공항 시스템 설명이 나왔어요. 10년 전부터 반복 훈련된 위기 대응 매뉴얼, 슈퍼컴퓨터 기반 실시간 기상 예측 3중 배수 체계.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10년이나 준비했다고? 이 옆 승객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10년이요. 한 번의 위기를 대비해 10년을 준비한 거였죠. 인터뷰 영상도 나왔어요. 공항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상황도 대비하죠. 훈련은 매달 진행되고 시뮬레이션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구나. 저는 이해했어요. 단순한 운이나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였죠. 마크가 제 팔을 쿡쿡 찔렀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 봐. 뒤쪽 좌석 승객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들렸죠. 히드로는 비만 오면 닫잖아. 맞아, JFK는 눈 내리면 무조건 셧다운이야. 샤를드골도 마찬가지고. 안개만 껴도 난리야. 근데 인천은 기준이 다르네. 이건 운영 철학 자체가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다른 공항들은 안전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죠.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운항을 유지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스템? 돈? 기술?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도구일 뿐이었죠. 진짜 차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 승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 경험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목격자로서. 문서를 새로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더 인촌 스탠더드 마이너스 위기 속 세계 항공의 새로운 좌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습니다.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30분 복구의 의미, 시스템의 중요성, 사람의 가치. 마크가 제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이모 뭐 써? 저는 대답했죠. 오늘 일을 기록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거든. 우리가 겪은 거? 응.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기내식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교과서가 될 수 있었죠. 전 세계 공항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반복 훈련, 시스템 투자, 인력 존중, 책임 의식.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30분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승객들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느낌을, 감탄을 나누며 비행기 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토론장이 된 것 같았어요. 한 승객이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 환승은 무조건 인천으로 해야겠어. 믿을 수 있잖아. 다른 승객들이 동의했죠. 맞아, 나도 그럴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인천공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곳,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었죠. 문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3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한나라에 준비된 역량이며 포기하지 않는 의지이며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문서는 곧 발표 자료가 될 거예요. 국제항공포럼에서, 세미나에서, 학회에서. 마크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몇 시간 전 공황 발작을 겪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아이도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두려움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도.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보였어요. 저 별들처럼 인천공항도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시스템은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한국의 문화, 인천공항의 문화, 그리고 곧 세계의 문화가 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활주로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청소 지연으로 이착륙이 30분 밀렸습니다. 인천이었다면. 저는 생각했죠. 저 낙엽은 진작 치워졌을 거야. 며칠 후 국제항공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자유였지만 저는 이미 정해놨죠. 인천공항 이야기를요.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강당엔 세계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공항 운영자, 항공사 임원, 정부 관계자. 모두가 저를 주목했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이 짧은 시간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인천공항 복구 영상이 재생됐어요. 포구, 배수, 점검, 이륙. 청중이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이건 위기 철학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날씨를 핑계 삼지 않는 태도, 승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10년간 준비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각국 공항과의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히드로의 평균 복구 시간, JFK의 기상 지연율, 샤를드골의 운항 중단 빈도. 인천공항은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이었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기술만으론 부족합니다. 돈만으론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철학이고 훈련이고 헌신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죠. 한 전문가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발표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공항도 변해야겠어요. 다른 사람도 명함을 건넸죠. 벤치마킹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바이 공항, 창의 공항, JFK 공항, 하네다 공항. 모두 인천공항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천 시스템 도입 검토, 공동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공유. 인천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거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몇 주 후 또 한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더 긴 일정이었죠. 마크에게 말했어요. 또 한국 갈 거야. 마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좋아. 이번엔 비 와도 안 무서워. 저는 웃었죠. 그래, 이젠 우리 괜찮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시설, 정확한 안내, 친절한 직원. 하지만 이젠 그 이상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 10년의 준비. 수천 번의 훈련.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 모든 게 이 공항을 만들었던 거예요. SNS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을 작성했죠. 30분. 그것은 공항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었다.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제 세계항공의 기준은 하나다. 이름은 인천이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공감, 감탄, 동의.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마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젠 여기가 좋아? 저는 대답했어요. 응. 이제 내가 가장 신뢰하는 공항이 생겼어. 인천이야. 공항을 나섰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준비하고 있겠죠. 내일의 위기를, 다음의 도전을. 30분의 기적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될 겁니다. 인천 기준으로. 세계가 배우고 따르고 존중하는 새로운 좌표로. 저는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인천공항이 보여준 건 가능성이었고 그 가능성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아, 먼 길 오셨네요. 편안한 여행이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차창 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새롭게 보였어요. 표면 아래 흐르는 저력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역량이. 마크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아이도 커서 기억할 거예요. 폭우 속 공항이 아니라 30분의 기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고 그게 바로 인천공항이 세계에 남긴 유산일 겁니다. 공포가 아닌 신뢰를, 혼란이 아닌 질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새로운 기준. 인천이라는 이름. 이젠 그게 세계항공의 북극성입니다.